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알테오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현 주가는 신고가 부근입니다. 그죠? 신고가 부근에 위치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의 리스크가 늘 동반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호재가 연달아 터지지 않는 이상 반복되는 패턴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최근 테르가제 식약처 승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 SC 제형 변경 관련 계약, 그리고 또 관련해서 할로자임과의 비교. 할로자임과 비교해서 알테오젠이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뉴스 중에서 박순재 대표가 직접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테르가제 이달 식약처 허가 예상. 자, 이달이라고 하면 이게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래일로는 6일 남았고요.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ADC를 개발하는 회사가 300개라면 ADC 타겟은 10개 뿐이다. 하나의 타깃에 10개 이상의 회사가 달려드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의 의미는 ADC의 SC 1타겟당 최소 수조 원대 기술 수출이 10개 타겟에서 10개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ADC 타겟 SC 제형 변경은 아직까지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둘만이 나눠 먹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률이 10대 1이라면 로열티 퍼센테이지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만약에 ADC 중 SC 타겟 1개당 연매출이 2.5조가 나온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총 10개에 2.5조. 그러면 연매출은 25조. 그 중에 만약에 로열티가 10%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1년에 최소 2.5조 원대 로열티가 알테오젠에 추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5조 원이면 PER을 보수적으로 20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총으로는 50조입니다. 이걸 총 주식수로 나눠보면 주당 100만 원이고요. 자, 물론 계약부터 이루어져야 상상할 수 있고 ADC, SC 제형 개발이 아직 성공 사례가 없지만 성공을 하게 된다면 보수적으로 잡은 만큼 시총과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박순재 대표는 직접 이달 테르가제 식약처 허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보더라도 자, 테르가제 24년 1분기 허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ADC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 넥스맙이라는 기술입니다. 자, 넥스맙이라는 기술로 알테오젠 자체적으로 ADC 약물을 개발하는데 이 약물을 ALTB4, 자, 이걸 반영해서 세계 최초로 ADC 약물을 SC 제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여줬고, 자, 그래서 다이치 산큐가 15조짜리 매출액인 글로벌 신약에 이 기술을 접목을 해달라고 라이센스 인,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이센스 2는 기술을 사들이는 것으로 다이치 산큐의 입장이고 알테오젠은 기술을 파는 입장이니까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이치 산큐와의 계약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자, 다이치 산큐의 에너투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자, 23년 매출액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3천억을 기록할 만큼 수요가 폭발적인 약입니다. 자, 이 대단한 약도 골머리를 싸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좀 듣기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일단 ADC는 항체, 그리고 페이로드, 링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암세포에 반응하는 항체의 페이로드를 링커로 결합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자, 미사일이라는 항체의 링커를 연결해서 표적 암세포에 날아가 터지는 논리인 건데, 자, 엔허2도 같습니다. 좀 더 암세포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페이로드는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항암 효과를 보이고 주변 암세포에도 연쇄적으로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데
문제는 링커 자체의 불안정성과 페이로드의 독성으로 최대 투여 용량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이치 산큐의 에너2는 항암 효과가 너무 강해서 독성이 심합니다. 그리고 부작용 때문에 항암제로 쓰기 위한 임상 실험을 하다가 실패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의 에너2는 당시 임상에서 실패한 이 세포 독성 페이로드 구조를 약간 변형해서 사용하고 이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독성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페이로드가 관건이다 이건데, 자, 요걸 SC 제형으로 변경하면 독성을 낮추거나, 가장 문제가 됐던 독성을 낮추거나 페이로드 변형 없이도 투여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자, SC 제형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정맥에 꽂지 않고 피하 주사로 가기 때문에 급격한 혈중 약물 농도의 상승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성을 완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이치 산큐도 제형 변경을 고려를 하는 건데, 자, SC 제형으로 변경하려면 누구와 접촉해야 됩니까? 전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여러분이 투자한 알테오젠. 할로자임의 pH 20이거나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죠. 발음이 상당히 어렵네요. 히알루로니다제. 자, 아무튼 근데 할로자임은, 자, 할로자임 27년이면 물질 특허가 만료됩니다. 특허 만료. 겨우 3년도 안 남은 할로자임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치료사 입장에서. 자, 다이치 산큐의 입장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라이센스 인으로 할로자임의 기술을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가 고려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SC 제형으로 변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약가 보전 이슈죠. 약가 보전.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르면 26년부터 일부 약물은 가격을 인하를 해야 하는데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약물은 신약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IV 제형만 있던, 그러니까 정맥주사 제형만 있던 약물에 SC 제형을 새롭게 접목할 경우 2개 이상의 활성 성분을 가진 약물이 되기 때문에 신약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IV 제형을 취급하는 기업들은 SC 제형을 새롭게 접목하는 경우 약값을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많은 빅파마들이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할로자임과 비교를 했을 때 할로자임의 pH 20 대비 활성도가 1.5배 높고 생산성은 10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배.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26년 전에 여러 빅파마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형 변경을 준비를 해야 되고 3년밖에 남지 않은 할로자임의 pH 20을 선택을 하느니 알테오젠의 ALT B4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이치 산큐의 에너2는 제2의 키트루다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이치 산큐는 2028년까지 매출 4배가 목표이기 때문에 제2의 키트루다마저도 알테오젠이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알테오젠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이치 산큐가 사인하는 날,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알테오젠의 공시가 올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폭등할 겁니다. 물론 아직 계약 논의 중일 텐데 빠르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쯤으로 예측이 되는 중입니다. 자, 근데 테르가제 이제 관련해서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가 직접 이번 달 식약 처벌을 예상한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대감에 대한 일정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테르가제 이 허가에 대한, 식약처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반영되었다. 자,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찍었던 경위도 미국에서 열렸던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2024에서 6월 초에, 이때는 6월 초 국내 허가 예상한다라고 언급하면서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론 승인이 되면 더 오르기야 오르겠지만 그 상승력은 다소 약해집니다.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승인 시 재료는 이어지지만 승인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소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은 소멸. 재료 소멸이 아니라 기대감 소멸. 자,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거죠. 자, 물론 승인이라는 전제에는 국내 판매, 해외 판로 확보 등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는 있지만 매출 관련된 것은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의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선 순서고 당연한 액션이라는 겁니다. 자, 뭐 승인된다고 해서 평생 우상향만으로 가진 못합니다. 그죠? 매출이 어마어마하다고 해도 평생 우상향만으로는 못 갑니다. 당연하죠. 알테오젠은 유망한 기업, 비전 있는 기업이지만 기대감이 소멸하고 생성되는 그 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냥 비전 있는 기업이라고 SC제형 전세계 2개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알테오젠이 더 유망한데 이거 하나만 보고 매달리면 수익이 적어지거나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신고가를 돌파를 하려면 다이치산교와의 계약이 성사된다던가 테르가제 품목허가 아니면 머크의 임상 3상 소식 등의 호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근처에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하나라도 어긋난다. 그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했지만 투자자들의 투심이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막는 리스크도 함께 생기는 겁니다. 자, 공매도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시장 조성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공매도가 제한되어 상승을 제한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치솟았다면 공매도 금지가 풀릴 때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기대감만 이용하는 겁니다. 자, 같은 바이오 기업인 HLB를 보면 자, 임상 데이터가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FDA의 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뛰어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FDA의 보안 요구 사항이 나오면서 급락했죠. 자, 만약 기대감만 이용했다라면 요 자리에 적어도 요 자리에 매도할 수 있던 겁니다. 자, 10만원대에 팔 수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5만원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물론 하루가 아니라 이틀입니다. 의미는 없지만. 물론 승인이 났다면 요 이상 가고 신고가를 갱신을 했겠지만 자, 그때부터는 다른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수익성의 맥시멈 최고치보다는 손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기대감만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기대감에 전략 매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대감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분할 매매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겠죠.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 매수 타점, 분할 매도 타점의 가장 큰 근거는 지지와 저항, 그리고 대량 거래입니다. 자, 지금 HLB의 차트가 틀어져 있는데 자, 이전에 매수를 해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계속 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죠? 자, 이럴 때 거래가 동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매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정을 다시 받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서 거래가 한번 터지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왔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그 다음날 거래를 동반해서 상승합니다. 그럼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수차례의 저항.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HLB의 신고 거래.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가 나온 날인데 자, 여기에 꼭대기 요 자리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일부 깨졌었는데 금방 회복을 했고 다음날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여기 이 자리는 또 매수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알테오젠처럼 신고가를 찍었을 때는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죠? 신고가를 찍으면 투심은 바뀌기 마련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수익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하고 이용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분할을 전제로 매매를 한다면 수익은 챙겨가면서 물량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한다고 그 종목을 포기했다, 마무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카톡방에서 종목 재료에 대한 일정과 정보,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는 투자 전략, 더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 근거를 토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방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카톡방 링크가 기재되어 있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참여 코드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